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 이번 장에서는 아동 학대와 방치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로,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아이들이 아동 학대 및 방치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앤서니, 마리아, 버지니아라는 세 아이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과 기존의 진단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은 다양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인 공포와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존 정신의학계는 아동기의 역경이 발달 장애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이에 반박하며 아동 학대가 뇌 발달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유전적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키조프레니아 등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후생적 변형,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후생 유전학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쥐실험과 퀘벡, 빙폭 사례 등을 통해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스커스 수미의 원숭이 연구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안하거나 공격적인 유전적 소인을 가진 원숭이도 양육 환경이 좋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환경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세로토닌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기존의 진단 시스템으로는 아동기 학대와 방치의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PTSD 진단이 성인에게 유용하지만 아동의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제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PTSD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신 다양한 다른 진단을 받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저자는 아동 발달 외상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을 제안하며 이 진단이 아동기 학대 피해 아동의 다양한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동 발달 외상 장애는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대인 관계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자는 이 제안을 미국 정신의학회에 제출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이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며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진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미네소타 롱기튜디널 연구와 퍼트넘과 트리켓의 근친상간 피해 아동 연구를 소개하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연구들은 양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양육 환경은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친상간 피해 아동의 경우 조기 사춘기, 우울증, 대인관계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겪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DSM-5가 표면적인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국제정신건강기구가 DSM-5 기반의 연구를 중단하고 RDOC를 채택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정신질환을 단순히 뇌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기의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장기적인 정신건강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다른 선진국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저렴한 의료비와 낮은 범죄율을 예시로 들며 가족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즈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등을 예시로 들며 조기 개입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아동 학대와 방치의 심각성과 그 장기적 영향을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단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며 아동 발달 외상 장애 DTD라는 새로운 진단을 제시하여 아동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